배우니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뭐냐?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까 109조 한번 봤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09조요. 자, 109조 한번 보시면 여기 착오로 인한 것은 의사표시는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알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뭐죠? 표의자가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뭐 하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요, 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알고 이용하죠? 그러면 또 착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죠?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말이 지금 이거거든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취소 못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으면 취소를 못하고,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하죠? 잘 봐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은 무슨 과실이 있다? 경과실은 있다.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고, 무거울 중자, 알겠죠? 가벼운 과실은 있다. 그래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라고 해놓고 다시 취소하니까 너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경과실로 취소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죠?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 이게 중요하다니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 취소를 하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번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민법 총칙은 뭐 너무 우리 시험으로 보면, 예전의 시험으로 보면 아주 평범하게 아주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 공유의사 시험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미처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다른 시험에도 없는 그런 뭐가 잘 나오냐면 그 판례들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요 정리하면 되니까요.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뭐 풀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6월 한 중순경이나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민총하고 물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수준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간평 출제자하고 우리 공주사 출제자들이 비슷해요. 과목들이 다 겹치니까. 전 과목이 다 겹쳐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경제, 여러분들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죠? 거기는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그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원론인가? 우리가 거기는 경제학적 문제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하고 겹치는 문제가 한 25문제 정도? 40문제, 25에서 28문제 정도 겹쳐요. 그런데 더 겹치죠. 더 겹치는데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우리하고 마치 똑같이 공법 문제, 세법 문제, 중개사법 문제 다 나와. 알죠? 그러니까 그거 빼보면 우리 시험 범위하고 겹치는 것이 25,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한 30문제가 넘죠. 그런데 그것은 뭐 2차 공법에 관한 문제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2차까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이번에 보니까 중개사법 문제도 나왔나 봐요. 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그 사람들 중개사법 안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왜 그래요? 우리 출제위원들하고 거기 출제자 겹치니까 이 사람들 우리 중개사에 관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른 책을 보고 다른 뭐 중개사법 법령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거 기초문제 보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겹치는 거 빼버리면 한 25문제 정도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의 수준을 보려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런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6월 달에 한번 모의고사 들어가지고 한 30, 우리 시험에요. 앞뒤로 하면 30문제 가까이 돼요. 32문제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부의 착오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중요부의 착오냐 아니냐를 먼저 보면 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먼저 여러분요, 여기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니지만 다 보면 되는 거예요.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요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이건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뭐가 없어야 돼요? 불이익이 없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요,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시가라든가 지적 가격이라든가요. 그다음에 지적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차이가요 근소했을 때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면 그건 착오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요
좀 이따 그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불이익이 없는 건 뭐냐?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만약에 가압류가 있으면 나는 보증을 설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라고 한 말은 처음부터 가압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 없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섰거든요. 그런데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건 준소비대차인 거예요. 준소비대차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금전소비대차는 원래는 무상이고 편무계약이거든요. 준소비대차 마찬가지로 무상이고 뭐다? 편무계약이거든요. 법적 성질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나는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린 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내가 보증 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돈 빌린 게 아니고 구상금이라고 하는 거, 구상금 있죠? 대신 돈을 갚아주고요. 내가 가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상금 채권인 거예요. 그 구상금 채권이 준소비대차란 말이죠. 그럼 준소비대차라는 것하고 소비대차는 같은 거거든요. 법적 성질이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가압류가 무효인 건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고요. 다른 국가고시에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만 두 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는 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금전소비대차인지 알았더니 구상금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여기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것, 알겠죠? 이건 뭐다? 우리는요, 여기서는 5가지 정도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있죠. 법령의 개정이요. 법률의 개정으로 불이익이 없어졌어, 불이익이요. 불이익이 없어서, 여기요, 내가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기존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 있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법이 처음부터 세율이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법의 개정을 해서 언제부터 취득세를 부담한 납부한 사람은 뭐뭐뭐의 기준에 의해서 다시 감면되고 다시 반환하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지금 이 취득세가 뭐가 잘못됐다 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세금을 더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환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가 없다? 경제적 뭐가 없어? 불이익이 없다. 이런 것들도 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관계가 돼.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오고 우리는 이것만 나오고 2가지는 나온 적이 없다. 자, 그럼 이 양도소득세가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5억 3천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3억 8천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3억 8천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올 줄 알았으면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잖아요. 양도소득세는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장래 불확실한 것도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왜 장래 불확실하죠?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 나온다?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아파트 설계를 한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배병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 요무.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배병기라는 사람이 건축학과 교수인 건 사실이고 건축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건축 설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알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설계 용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이 사람들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과실이냐? 자기가 자격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판사가요. 당신이 병원 갈 때 의사의 자격증이 있는지를 묻고 진료를 받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병원이랑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의사 진료증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법원에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 용역을 한다는 건 당연히 자격증이 있다는 전제에서 설계 용역을 만든 거잖아요. 아파트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계사 자격 요무에 대해서는 착오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이나 또는 경계. 그럼 토지의 현황이 뭐냐면 이게요, 농지,
농지요 1200평인 줄 알고 농지를 샀더니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하천. 그러면 이 땅은 농지다, 토지의 현황이. 그것은 하천이다, 하천이다. 그래서 토지가 농지냐 하천이냐 것을 땅에 뭐라 한다? 땅의 성질이죠. 이것을 성질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회 기출문제 가장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말을 토지의 현황으로 나오지 않고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땅의 성질, 토지의 현황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중개업자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물건의 동일성,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중개업자가 물건을 잘못 소개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개업자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착오를 여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의 동일성이요. 주채무자의 동일성.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대보증인이죠. 연대보증인의 착오죠. 연대보증인. 그러니까 이 보증을 썼는데요. 자기는 주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거든요. 보증을. 그런데 보니까 갑의 친구인 을인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갑도 보증을 살까 말까 하는데 갑의 친구 을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착오라고 하고 이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착오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이건 중요분의 착오니까 일단 취소는 할 수 있잖아요. 취소는 해서 무조건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여기서 또 있느냐 없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을이 지금 누구죠? 상대방이잖아요. 갑은 누구죠? 갑은 표의자잖아요. 이 표의자가 이건 중요분의 착오를 하잖아요. 착오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의자 갑은 뭐가 있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이것은 을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취소를 하고 싶으니까 이것은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할 표의자가.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대한 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뭐란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죠. 농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다. 하천, 농지가 하천이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토지의 현황.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15회 때요. 성질의 착오라고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70은요. 똑같죠?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농지 하천. 그러니까 뭐다?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이다.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171. 우리가 시가. 시가나 가계가라는 것은 근소할 때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어느 경우로부터 착오냐?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고려청자 아닌 거 10만 원, 고려청자 1000만 원이죠. 가격 차이 너무 나죠.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를 했냐면 이 사람이 고려청자 사건에서는요, 자기가요 골통품 변식 식별 능력이 있다고 과신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말하냐면 전문가들도 감정을요 그르칠 때가 있어 없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는 사람이 도리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보통 경우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건물 및 그 부지의 현상들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 이거 뭐라 하죠? 근소한 차례로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요. 4평의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0.211평이 부족해. 너무 차이가 적죠?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판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요, 30평, 야간요, 30평 정도가 20에서 30평 정도가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해서 중개업자가 그렇게 브리핑을 하니까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 거예요. 20평을 기준으로 하면 10배 차이가 나고요. 알겠죠? 30평을 차이라 해도 6배, 7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소하냐, 근소하지 않느냐.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에는 불이평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은 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는 중요분의 착오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들렸죠? 173은요. 주체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다? 가압류가 무효이다. 이것은 두 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가압류로 나왔어, 가압류로.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가압류가 나온 적은 없고요. 다른 시험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불이익이 해소된 경우. 그러면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뭐죠? 그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이더라. 범적 성질이 동일하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무상편무니까요.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방금 얘기한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세 가지가 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잖아요. 그럼 중단 과실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가 있죠? 그 다음에 중단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단 과실이 없다는 것은 무골 중자라고 했죠? 가비율 경자, 경과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요, 고의과실 할 때 과실은 그냥 경과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알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어. 알겠죠?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니까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고려청자 사건. 방금 얘기했죠? 고려청자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라는 건물인데 모르고 B라는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알았는데 실제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경우. 기억됐나요? 자, 이런 것은 경과실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이란 말은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 뭐냐? 중대하다. 그럼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요 어떻게 했다?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다. 원칙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뭘 한다? 이용을 한다.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취소하지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공장 건축 가능성이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뭐 하지 않는 것? 문의하지 않는 것. 그럼 뭐냐면 문의를 했다라면 누구나 쉽게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말이죠.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쉽게 알 수 있었단 말의 뜻이 뭐예요? 누구나 아는데 너 혼자 왜 그랬니? 이 말이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취소를 못하니까 따라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상대방이다.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취소를 못하는 것은 중개업자로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중개업자로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당 계약,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상대방이 악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착오에서 가장 핫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뭐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한번 볼까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했다고?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히 결여. 이것을 뭐라 한다? 중대한 과실.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온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온다? 갑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중대한 과실을 뭐라고 표현한다?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현저히 결여. 키워드가 현저히 결여가 키워드예요. 알겠죠? 앞에는 몰라도 현저히 결여. 뭐라고 한다? 중대한 과실. 이렇게. 170명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봐봐.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면 쉽게로 말하면 누구나? 왜 너만 몰랐니? 이 말이죠. 너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틀렸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더 이상 필요 없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터 잘 보고 대장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했는데 뭐를 안 봤어? 지금 토지 대장도 확인했어 안 했어? 확인하지 않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서 등기부나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뭘 했어? 이용이 중요하죠. 이용. 뭐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179.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이용. 또 나왔죠 작년에? 이용.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근에 26, 28, 30일. 알겠죠? 최근에 나온 지문이죠 다. 알겠죠? 그래서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효력을 부정이 아니라고. 효력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 또는 뭐 유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 이렇게. 부정이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부정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 또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한다. 아시겠죠? 150번 틀렸죠? 자, 이제 임의규정이라 해가지고요. 자,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뭘 얘기하면 지금 이제 중대한 과실까지 다 봤죠. 그럼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착오는 또 뭐가 하나가 중요하냐면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강의 노트는 아마 적용 범위가요. 저기 아마 비진이 표시인가 아마 거기 어디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 첫 번째요. 방금 우리 얘기했죠. 착오를 이유로 뭐래도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왜요? 우리가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자, 두 번째는요, 계약을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이건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세 번째요, 하자 담보 책임.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이 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예전에는 담보 첨하고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만,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했는데,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요? 하자 담보 책임도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네 번째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이죠, 화해계약. 이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원래는 취소를 못해. 사기를 당해서 화해를 했으면 무조건 취소해요. 화해계약은요, 우리 화해계약이 뭐죠? 이러면 교통사고 나서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거죠. 그걸 화해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화해를 했으면 그건 취소해. 착오를 이유로 화해했으면 취소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취소 못하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사항에 착오. 그러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요, 화해의 분쟁은 뭐냐면 타박상이에요. 내가 잠깐 탁 부딪혔단 말이죠.
부딪혀가지고 일어났더니 타박상이죠. 그 타박상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요 받고요. 파스 붙이고 막걸리 한잔 하려고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와서 누웠더니요. 걸어다닐 수 없는 거예요. 왜? 인대가 끊어져가지고요. 근데 인대 파열은 상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착오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그걸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그래요. 이 배제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유효.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1, 2, 3, 4 여기는 중요하고 4번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른 시험에는 주로 잘 나오는데요. 글쎄요, 우리 시험에 나오기로는 약간요, 무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요. 원래 이러면 딱 이렇게 보면 돼.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취소입니다. 한번 화해하면 끝이죠. 여러분, 오늘 뭐죠? 교통사고 나가서 생각을 해봐. 병원에 가서 화해계약하고 보험회사하고 다시 그거를 돈 더 달라고 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 하는데 기망을 당해서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제일 쉽게 얘기한 건 뭐죠? 지금 화해하시면 우리가 50만 원 더 줄 수 있는데 만약 계속 버티시면 우리 그 돈 없다고 그래. 이러면 그거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죠? 교통사고는. 언제까지요? 뿌리 뽑을 때까지. 알겠죠? 그러면요. 왜냐하면 일실 손해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만약 내가 직업이 없다 그런다면 하루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임금이 있거든요. 그걸 산정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버틸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 돼요. 알았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요. 일부러 안 오면 이제 환자가 더 불안해 안 온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험에서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화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한번 보시죠. 이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여기 봐봐.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죠? 이걸 뭐란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그래.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란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잖아요. 없다고. 임의규정이니까 취소하지 말자 착오가 있어도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취소를 못한다. 알겠죠? 취소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두 번 나왔죠? 자, 불법행위요. 착오는 뭐죠? 경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과실이 있다고 해서 취소라고 해놓고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두 번이나 나왔죠. 경과실 취소 세 번 나왔네요.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취소했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 한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틀렸죠? 진다 틀렸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해제 후 취소가 여기 우리가 해제라게 되면 뭐다?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은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착오, 선인 경우는 뭐만 한다? 현존이익, 현존이익만 반환해. 현존이익, 알겠죠? 그래서 해제한 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186.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틀렸죠? 없다. 작년 문제죠? 없다. 틀렸다. 자, 하자담보 책임이죠. 여기 하자담보 책임. 작년에 나왔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 말은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왜?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하고 착오의 성립 요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를 매도인이 그것을 매수인이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서로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인데요. 그럼 이것은요, 잠깐 쉬었다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요, 착오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이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에서 있었던 것들이요 이미 다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착오는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착오나 사기 강박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하면 너무나 간단해. 이건 이해의 문제라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바로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는 언제 암기하냐? 암기는 그때그때 암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암기하면 당연히 다 잊어버리죠. 알겠죠? 잊어버리는데 자꾸 암기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속도가 늦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암기하면서 잊어버리고 암기하면서 잊어버리고. 만약에 암기했는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치매 걸려. 알겠죠? 치매는 뭐죠? 전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용량이 초과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잊어버리니까요. 반복해서요. 암기를 하도록. 아시겠죠? 자, 잠깐요.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